출생아 사라진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것으로서 쉬운 세 번째,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 개인의 준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얼마나 인물의 가능성 때문에 나라를 지킬 능력이 있다. 지금 두 번째 요구인데요. 두 번째 요구인데, 국회는, 국민들은 너무 절박한데 국회는 절박하지 않다. 지금 반복되는 하천 보수공사, 이게 누가 좀, 이거 전 국회의원들이 돈, 나라 돈을 뜯어본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좋은 방법으로 나라를 건전하게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걸 지금 말하려고 그런 거고요. 자, 국회란 입법기관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다른 사업 같은 것은 국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또 이거 하는 건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보좌관들과 함께 연구하고 준비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나라를 건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법을 만들면서 국가의 많은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국회의원들이 모든 분야를 전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가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든지 국회의원 한 명과 협력자 9명, 10명이 팀이 되어서 이렇게 주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한쪽 부분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항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그 한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원과 보좌관 이 사람들이 다 합쳐 3,000명인데, 각각 다른 어떤 전문가의 준한 상당한 균형 잡힌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편향되면 안 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나 국민 편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균형 잡힌 내용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 국회에 바라볼 때 입법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대정부 지문에서 싸우기만 하는 것을 눈앞에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방법이 좀 유치하고 지탄받을 부분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여튼 대정부 지문 필요하겠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부인하는 건 아닌데, 유튜브에 나온 것이라도 국민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면은 아주 치사한 부분만 나와서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전한 방향으로 토론이나 토의하여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을까? 그러는 방법은 없는가? 이게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국회가 두 파로 나눠서 싸우는 것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이라는 것,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위기가 문제 있을 때 국회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거는 세 번째 문제인데, 어떤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대표로 왔으면 그 사람들이 해결을 나가야 되거든요. 또 법을 만들면서 다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정치가가 무슨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또 투표도 얻고, 그래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걸 실천하려면 충실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권력이나 어떤 상황에서 뒷받침이 없을 수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책에 한국 사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로 자이안이 분석한 한국 대안입니다.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고, 세계에서 인구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이루어지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고령화와 출산이 많은 나라로서 점점 악화되는 문제, 에너지 문제, 물리적인 문제, 안보, 안정적인 노동력, 시장, 원자재 이런 접근 문제가 한국은 하나같이 다 어렵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질문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위험하다는 착각. 이거는 지금 역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자이안의 요청은 붕괴하는 세계화 인구학에서 지형학이 돌아왔다. 인구학의 재앙이 시작된다. 이게 인구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많이 겪고 있는 거야. 한국은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프랑스는 고령화되는데 150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9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다 하고 지적을 했고요. 출산율이 가장 낮다 하는 것은 여러 번 말했던 대로 한국은 0.7명, 곧 0.6명이 되고 제일로 어느 답표에서든지 한국이 출산율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2020년대와 2030년대에 점점 악화되는 문제들, 에너지 문제, 안보 문제, 노동력 문제, 시장과 원자재 문제, 어느 문제든지 하나같이 한국은 이미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심각하게. 이게 자이언트라는 분석이 그 책에다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운송, 금융, 에너지, 원자재, 제조, 농업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서로 중첩되어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게 한국이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 이제 한국 사람 아니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의 탈 세계화, 인구 붕괴 또는 난관을 헤쳐나갈 방도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책에 자세하게. 자, 이렇게 한국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또 반대로 많은 문제로 인하여 잘 해결되어서 세계 시장관계 됐죠. 문제가 없으면 안 되죠. 항상 문제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잘 했다는 점도 나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이 잘해서 된 부분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출생아 때문에 이제 16년간 380조를 써보니까 인구로 멸종할 정해진 비율을 확실하답니다. 이게 교수도 그렇고 한국 전문가도 그렇고 정치 사람이나 국민들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봐야 되냐는 얘기죠. 국민대표를 세웠고 그들이 어떤 전문가고 뭘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노인을 할 수 없잖아요.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2시간 걸려서 가도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10년 뒤에는 아프면 죽어야지. 근데 한편에서는 다들 의대 가겠다고 난리고 총체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이제 사회학사입니다. 경영학 석사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형 전문의 하고, 그러니까 의학하고 사회복지학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어떤 에세이집 공모전 당선돼서 그게 지금까지 팔리지 20년 됐는데 무슨 정부 부처에서 무슨 산업제도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더 불려다니면서 했어요. 제가 그럼 지금 대한의사협회 이사도 맡고 있고, 그럼 거기 복지부, 청와대, 국회, 학자들 다 올라서 다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인데 소위 말하는 자기들 이권 때문에 이 이권 때문에 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속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이 속는 거죠. 국민이 어떻게 속냐? 그냥 아프면 죽고 아프면 죽어야 되고 그냥 계속 돈 내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돈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아픈데 돈 내라면 내야죠. 의대 의사 14만 다 제껴놓고 직접 공장 소통하겠다.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에 부딪히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 없애야 된다 하면서 책을 쓴 사람이 그러면서 이게 지금 78초밖에 아닌데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니까 참 국민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국민들이 속지 않은 대책은 뭐냐? 대표를 뽑았으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걸 속지 않도록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이 의사 면허 박탈 여러 가지 하여튼 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다 자기 유익만 위해서 챙기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갔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자기 이익 아니고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이런 입장에 의료 문제가 중요하다. 의료 개론은 의료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람은 정부 여러 부처를 다 경험했으나 의사들과 이권 싸움에서 국민만 속는다. 이권 싸움에 자기 이익대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속는 것도 국민이니까 결국은
해결하려면 국민이 알아야 되고 국민의 대표가 국민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진정한 국민의 편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중에 전문성이 없으면 국민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전문성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돈만 많이 내고 안 되면 죽는다 이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건강강좌에서요 이런 면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진실한 의사 그 책들 몇 권 때문에 나는 자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왜 대표를 뽑는가? 국민 편인 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을 뽑는데 요즘에 뭐 그 지역은 국민의힘 이 지역은 뭐 민주당 뭐 그렇게 딱딱 편해갖고 이게 문제 사람이 문제인데 당이 문제여서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아니고 그냥 당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로서의 그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노동 현장 분쟁은 노동자와 사용자 고용주가 정부 협상으로 해결된다. 노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사정. 자, 의료 분쟁도 노동자인 의사가 사용자 돈을 내는 국민, 정부의 협상으로 해결된다. 노사정이에요. 예, 국민의 대표가를 사용자 입장에 설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지금 아무도 국회의원들이 이런 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전문성이 없는데 뭐 이런 노동자와 그 다음에 정부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거 중요하고 대정부 질문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국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대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니 4년 동안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능력 갖출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인구 문제를 한 1년 이상 이렇게 해보니까 좀 전문가가 됐어요. 조금 전문가. 아니 개인이 그래야 되는데 9명 10명이 보좌관들 가지고 한 1년 연구하면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 되죠. 전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말하면 실수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고 또 사용자, 노동자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목회가 되야 됩니다. 정부도 동의할 수 있는 거죠. 노사정에서 이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뭘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갔으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해줘야 되죠. 의사가 정부의 요구를 해도 안 들으니까 파업이다 지금 나오잖아요. 정부가 면허 취소당하니까 지금 구속카드를 내밀고 지금 이런데 국민의 편인 대표가 야당인가? 아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했냐 이거예요. 가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 사용자의 대표로 돈 내는 사람들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한 몫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아니 정부가 무조건 면허 취소하고 구속만 하면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업한다고 병원 안 가고 병신 나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중간에서 잘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고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입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뽑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업가는 사업 유지 바쁘거나 하루 8시간 업무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대표 나가서 해야지. 당연히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데 참 능력 많은 기획하는 사람들이 당에서 공천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이 돼요. 그들 보좌관과 함께 인건비를 많이 받고 있어요. 4년간 10명이 한 팀이 돼갖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조직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 뽑히는 거 아니에요. 어버리는 사람 안 뽑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 일을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있다 이것이죠. 이게 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법기관이지만 그에 대한 따라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든지 이 보좌관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연구와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세워서 국민의 대표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동 연구가 있으면은 국회의원들을 동료들한테 주면서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시켜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국회에 못 만나요. 바빠서 그 사람들. 그래서 서울까지 가려면 힘들고. 그러나 늘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연구를 보여주고 이렇게 실시하자 하면 어떤 분야든지
같은 동료들이 동의하고 의논을 모아줄 거라 이겁니다. 그럴 때 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국회의원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이 인구 멸절돼야는 아무도 10년간 안 하는가? 아니 인구로 하나 없애가면 되는데 나는 의료 대안이 있으면은 몇 사람 죽습니다. 의료적 고통 받아요. 그거 어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자연식이라든지 이런 병을 의지 않고 하는 방법을 나 연구해서 건강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써나가면 돼요. 그런데 의사가 그렇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가? 그것은 일부만 손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구로 한국의 정해진 비율을 없애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런 문제는 의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하고도 중요한 국가의 위급한 문제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대표임을 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뭐 이래 국민들은 너무 절박하다. 국회는 절박하지 않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말한 대로 이렇게 배짱 입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국민들이 말하면 좀 영국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뭐 절박하지 않으니까 뭐 편안한 거죠. 놀러 가는 건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인구로 나라가 멸망하면 누가 책임인가? 대표자 국민이 국회의원 300명 1차 책임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공산주의 같으면 사형이지 그 사람들은. 대표가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은 국민의 책임이잖아요. 그런 사람 뽑았으니까 그러는 거지. 왜 그런 사람 뽑아요? 그런 능력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만 당이나 어떤 문제에 종치는 사는 사람 왜 뽑아? 그러니까 국민 책임 져야죠. 국민이 고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국민의 후진 생활로 고스란히 들어간다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이야 뭐 돈 200~300억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실 것 없어요.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네. 그러나 국민들은 가난하고 어렵다 이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또 관심이 있을까? 관심 없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반대로 국회의원 300명이 나라를 잘 해결하면 국민이 편안하고 또 나라가 편하게 될 수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뭐 250명, 200명 줄어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줄어도 뭐 그 사람들 인구가 멸망하고 없어지면 국회의원도 없어져요. 뭐 30명이나 10명 남겠지. 왜? 나라가 없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해도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반응도 안 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말하면 기자들이 쓰고 보도하고 국민들이 관심 갖고 아니, 이 사람들 왜 그러냐?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의료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윤희룡 의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회나 정부는 의료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의료 부분도 그렇다 이겁니다. 인구 부분도 나는 그렇다고 봐요.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인구 부분도 그런데 의료 부분도 많은 부자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이뿐만 한 게 아니고 대정부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국민을 대표라 이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떤 박사처럼 전문 연구를 수년간 하기는 힘들죠. 왜? 그 사람은 전공이 또 달라요. 뭐 사업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보좌관 9명에게 어떤 연구를 시키고 필요한 전문 분야의 유튜브를 3~6개월만 시청해 보면 요약하고 정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1년간 해보니까 1년간 한 400개, 300개 유튜브를 보니까 나도 상당한 전문가가 됐어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정립해서 보고하고 조정해하고 국가에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전문가 10명 정도의 조언을 받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실한 대안을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국회의원들을 말을 하면 또 전문가들이 다 또 협력해 주거든요. 이런 면에서 전문가들 필요. 내가 뭔 말 물어봐도요, 누가 전문가들 다른 사람들 호통도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다른 사람들 내가 연구한 거 없으려고 주장하지 누구한테도 몇 사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호통도 안 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다 답해주고 거의 기사화되고 거의 중요하게 취급돼요. 대표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틀리죠. 대통령 등이 좌나 우르나 치우친 의견대로 나라는 일을 결정하고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래서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무식군이 아닌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국회의원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좋은 사람이 오해야 한다 이거죠.
교도관에 모여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후진, 선진국은 다 그런 거거든요. 선진국이 오랫동안 선진국이 된 것은요, 예, 그런 어떤 내면의 내공이 쌓여서. 그러니까 이 덴마크 조그마한 나라, 이거 다 선진국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선진국을 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요, 전후 좌우가 다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도 룩셈부르크나 덴마크, 서유럽처럼 꾸준한 선진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바탕이 그게 깔아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민 바탕이 깔아지지 않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를 충실하게 연구와 적용해 나가면서 말도 잘하고 인기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국회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참 처량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처량한 사람들. 얼마나 모든 국민 앞에 처량하게 보이냐 이거예요. 다 같이 안 해보고 말지.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을 위해서 비행장이나 지하철 고속도로를 만들 수는 없죠. 이것은 국가의 계획이니까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쓸데없는 지방공사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50년 이상 한 번도 홍보하지 않은 지역에 제방뚝을 쌓는 공사를 한 데를 봤어요. 뭐 국회의원이 그걸 추진했대요. 국회의원이 잘한 것이 몰라요? 국고를 낭비하는 일을 해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리하천공사, 반복되는 비리하천공사, 반복되는 하천보수공사. 이게 누가 하냐? 누가 해줬어요? 너 혼자가 하겠어요? 이게 전부 국회의원들이 자기 얼굴을 내려고 했다가 이와 같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국 비난이 어디 오겠어요? 선거할 때 그 사람 안 찍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비리 하천공사가 여러 군데, 근데 몇 군데 해주시면 누가 시작해서 부정하여 돈을 먹었을까? 이렇게 국회의원들 하고 나면요, 아마 그 사람들 돈 몇백억 돈을 먹었죠.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 영상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이거 자꾸 나오냐? 만약 성실한 국가의 대표다운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떨어질지라도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잘하면 그 사람은 국회에 또 나가야죠. 능력 없고 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런 비리 하천공사나 해주고 돈이나 뜯어먹고 이런 사람들은 국회에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전문성 가지고 일을 하면 다 국민이 알아두고 나오면 다음에 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한민국 대표로서의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회의원들 개인별로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국민의 대표가 될 만한 어떤 노력이나 자격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이 공천만 해주지 능력도 없고 공천만 받아달라고 말싸움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요. 평소에 그럴 만한 대표가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당이나 지역에서든지 환영할 것이다 이거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대표라는 말은 그 지역에서 뽑히는 사람인데 아무나 투표해서 점수만 많이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 정치운동 해줘야 되죠. 내 친구한테 한 10년간 정치운동 했던 사람 한 친구가 있어요. 마을 동네 사람인데 10년간 국회의원 따라다니면서 해보니까 어째 뭐이 좋냐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따라다니 해보면 10년 다 해보고 미친 짓을 한 거라 이거예요. 나는 그 말 한마디 놀렸고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났는데 내 친구를 안다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내 친구한테 전화를 내가 3분의 1로 딱 줄였어요. 안 해. 왜? 그 사람이 아주 나쁘더라고. 근데 그 사람 나쁜데 내 친구도 본받아하고 그럴 사람이다. 그 생각, 내가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인가. 어려서부터 한두 군데서 살아서 다 알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같이 정치운동을 하는 내 친구니까 내가 전화하면 바로 전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실하게 친구가 좋은데 정치운동 허거를 보고 내가 너는 30점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한국 문제가 100가지 많은데 이런 일을 잘 처리하시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능력과 경험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국회의원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 그래서 이 출생아 사라지는 한국 인구 문제를 국민의 대표의 국회의원이 개인들이 얼마나 준비되느냐. 정당의 공천이 된다 그 말은 인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국가를 나라를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능력을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